김포페이 발행액이 1년 만에 1,300억 원, 이용자는 1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김포시가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계양구의회가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의회의 연구 활동 의지에 기대를 갖는 모습입니다. 제22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가 23일 개막식을 갖고 닷새 동안 열립니다. 부평문화원이 전통 놀이 공연을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페이 발행액이 벌써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발행 1년 6개월 만에 이용자는 1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행을 시작한 김포페이. 1년 만에 발행액은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10% 할인 혜택이 있었던 올해는 성장률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가맹점과 가입자, 이용 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 매출 10억 아래의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아마 그 재난지원금 처음에 지원이 됐을 때 그때 급격히 아마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지역 앞에는 카드 수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뭐 카드보다는 지역 화폐를 더 선호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김포페이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김포시가 추산한 김포페이의 생산 유발 효과는 1,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음식점, 숙박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가 가장 많은 파급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체들의 고용이나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액이 줄어든 신용카드와 달리 김포페이는 이용액이 크게 늘면서 소비 진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포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발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계층 전 업종에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지 방안으로서는 전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배달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그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을 김포시에 런칭하여 김포페이와 연계시켜 나갈 지역민을 위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역화폐. 지역 경제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도 입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가 노조 파업 중인 김포 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찾아 철도 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2일 오전 김포 골드라인 한강 차량기지를 방문해 철도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김포 골드라인 주식회사 측에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골드라인 측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포 골드라인 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하고 전체 조합원 121명 가운데 필수 유지 업무제를 제외한 6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나뉘어 있어 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데요. 하지만 기초의회인 계양구의회의 경우 상임위가 둘뿐이고 의원 수도 적다 보니 의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계양구의회가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이 지역 관련 주제를 정해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무엇보다 의원 연구단체가 앞으로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의회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양 의원은 그간 기초의회의 한계로 전문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이제 그 분야에 따라서 대학 교수가 됐든 또 사회단체가 됐든 전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연구를 하고 정말 우리 계양구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의원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조례안에 따르면 계양구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인원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의원 연구단체는 연 400만 원 내에서 공청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에 사용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 연구단체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거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과제들이나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런 과제를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연구 발표회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활동이 끝난 뒤에는 10일 이내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양구의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평문화원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전통 놀이 공연을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른바 스마트 부평 전통 놀이입니다. 스마트 부평 전통놀이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부평문화원 이재만 사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부평 전통놀이 준비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부평문화원에서는 매년 전통문화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부평구의 모든 대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문화원은 축제를 온라인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서 시민과 소통하고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스마트 부평 전통놀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제를 온라인으로 옮겨서 시민과 소통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이번에 인천시 지정무형문화재 제26호인 부평 두레놀이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성년회 단계의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치렀던 전통 걸레 의식인 전통 성년식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며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보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명로 팔찌 만들기와 볏짚 달걀 꾸러미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걸그룹 댄스하고 퓨전곡악, 가야금 명창 등 신명나는 문화예술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즐겨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전통 체험 키트가 있는데요. 이 체험 키트는 25일까지 부평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번 온라인 축제 방송은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에서 부평문화원 또는 스마트 부평 전통놀이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이벤트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방송을 보며 체험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체험 인증샷과 방송 중에 MC가 내는 퀴즈 3문제를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갤럭시 버즈 이어폰, 카카오 프렌즈 미니 가습기, 문화상품권 등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공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부평문화원 사업과장이었습니다. 제22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가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열립니다. 올해 개막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수 인원만 참석해 현장에서 열리는 동시에 비아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동시에 송출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이돌 가수들의 각종 축하 공연을 비롯해 올해 영화제 개막작인 캘러미티 제인이 국내 최초로 공개됩니다. 올해 김포 나달들녘의 벼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 안에 위치한 나달들녘은 김포시가 철새 보호를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철새 먹이터입니다. 김포시는 이곳 들녘에서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벼 45톤을 수확해 내년 2월까지 조류 생태공원을 찾는 겨울 철새 먹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시 캐릭터인 포수와 포미를 공식 상징물로 등재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받습니다. 김포시는 시 캐릭터인 포수와 포미를 공식 상징물로 등재해 향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에 앞서 해당 캐릭터와 상징물 등재에 관한 시민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캐릭터인 포수 포미 캐릭터는 SNS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물의 도시를 상징하는 물방울 모양과 김포 금쌀을 상징하는 쌀 모양으로 제작된 캐릭터입니다. 계양구가 지난 21일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14곳의 시설장들과 함께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실무 네트워크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네트워크는 지역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각 시설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양구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내에 있는 효성초등학교와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해 4가지 색깔의 캐릭터 모양으로 표시하는데요. 신호등 색에 따라 파란색이면 미세먼지 좋음, 초록색은 보통, 노란색은 나쁨, 빨간색은 매우 나쁨을 의미합니다. 계양구는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가 중소기업 벤처부로부터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새 희망자금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새 희망자금 온라인 접수도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온라인 접수는 새 희망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신청 서류를 준비해 계양구청 지하 탁구장에서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새 희망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한 뒤 신청일로부터 2주 뒤 지급됩니다. 경기주택공사가 김포 지역 청년임대주택의 보금자리를 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경기주택공사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김포 구례동에 위치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27곳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지역민이거나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미혼의 무주택 청년은 최대 6년까지 이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23일 오후 4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구석 정책 토크쇼 4탄을 방송합니다. 이번 방구석 정책 토크쇼는 인천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데요. 인천 하이텍고가 내년에 인천 대중예술고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 학생 선발과 학과 소개 등 시민들에게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정책 토크쇼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일자리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천의 15살에서 64살 기준 고용률은 지난 2018년과 비교해 1%포인트 증가한 66.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65.6%보다 0.8%포인트가 높은 수치로 부천은 특화산업인 제조업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고용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취업자 수는 지난 2018년 대비 4,300여 명이 늘어난 43만 8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